되게 망언이지만 댓글에 뭐라고 달릴지 서울대생은 다 이런가요? 겁나 헬창이어서. 아니 근데 저희 학과 친구들 지금 보고 있나요? 왜?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에 재학 중인 21살 김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정민이고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토론은 실은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제 의견을 피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기려고 토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스프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스프를 통해서 끓는 점을 먼저 높이고 이제 딱 그 높아질 때에 면을 넣어야 꼬들꼬들하게 먹지 않나. 되게 너무 과학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실은 별 생각이 없거든요. 라면을 애초에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굳이 끓여야 된다면 설명서대로 끓이는 게 맞지 않나. 근데 보통 설명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1. 면과 스프를 넣고 그렇게 써 있어요. 적어도 내가 먹는 라면들은 다 면과 스프라고 써있지 스프와 면이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면과 스프를 쓴 이유가 면이 이제 시옷보다 미음이 앞이니까 면과 스프를 쓰지 않나? 가나다라 순으로. 그쵸.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면을 왜 먼저 넣는 습관이 생겼던 것 같냐면 면을 먼저 넣고 끓이고 그 면에서 나온 기름기를 좀 빼고 그러고서 스프를 넣을 때도 있어서 라면을 너무 건강하게 먹는 걸 수도 있는데 뭐 전 하여튼 그럴 때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취향 차이네요. 그렇죠. 취향 차이죠. 면에 기름이 있냐 없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라면에 기름기가 있어야지. 그쵸. 그게 라면을 먹는 아니면 겉면을 먹. 보통 순살은 닭가슴살이나 뼈에서 분리하기 쉬운 부위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닭의 어떤 부드러운 맛을 느끼고 싶다. 그렇다면 순살보다는 뼈에 붙어 있는 걸 먹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잘 먹는 거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먹을 줄 모른다. 아니. 오케이. 아니. 이게 순살이 이제 가성비가 좋지 않나. 요즘에 이제 비음식 막 이런 데서 이제 닭다리도 그 제거해서 순살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발골을 할 필요가 없고 이제 맛있게. 그렇죠. 그래서 순살이다. 선생님 좀더 피력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제가 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닭고기 진짜 안 좋아해서. 약간 이상한 눈으로 저를 보고 있는데. 네. 네 맞아요. 치킨 싫어하는 사람들 존재합니다. 네? 되게 망언이지만 네. 전 치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댓글에 뭐라고 달릴지 약간 서울대생은 다 이런가요? 겁나 헬창이어서 막 닭가슴살만 먹고. 아니 근데 이거 저는 할 말이 있는데 저희 학과 친구들 지금 보고 있나요? 왜 닭가슴살만 먹는 거예요 맨날? 남자애들 특히 모여서 맨날 나 오늘 닭가슴살만 먹었어 이런 대화를 제가 몇 번. 그럼요. 당연히 닭가슴살만 먹어야죠. 그래야 근육이 생기지. 다른 부위를 왜 먹어요? 아니 저는 엉덩이가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주제를 받아보고 나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엉덩이를 검색해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체의 윗부분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어렴풋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복숭아같이 생긴 곳에 윗부분이 엉덩이고 아래가 궁뎅이고 그걸 합쳐서 볼기라고 하거든요. 진짜예요. 그거 사전에 검색하면 나와요. 진짜로. 진짜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는 우리의 신체 뒤에 있는 부분의 명칭?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저는 두 개라고 생각하는데 좀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엉덩이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경계선이 있잖아요. 경계선이 있다. 경계선이 너무 뚜렷하잖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저기 서랍이 있는데 서랍도 이제 경계선이 딱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 저런 서랍을 하나라고 보지 않고 한 칸, 두 칸, 세 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서랍은 한 개지만 칸이 세 개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어디서 뭘 꺼내줘 할 때 우리가 서랍 두 번째 칸에서 뭐를 꺼내줘 라고 이야기를 보통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선이라는 걸 이유로 두 개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개가 활용 방안이 둘이 따로 움직이나요 혹시? 아니 활용 방안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왼쪽으로 기대고 싶다. 그러면은 왼쪽 쿠션을 사용하고 오른쪽으로 기대고 싶다. 하면 오른쪽 쿠션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사용 이제 범위와 사용 방안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방안이 다른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합쳐서
한계다라는 어떤 범위로 볼 수가 있느냐. 일리가 있네요. 근데 평소에 일상적으로 왼 엉덩이, 오른 엉덩이 이러면서 엉덩이를 칭하진 않잖아요. 근데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이란 말은 있는데 왼 엉덩이, 오른 엉덩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아 근데 우리가 막 왼쪽으로 기대라 할 때 그 왼쪽이라는 그거의 함의에는 왼쪽 엉덩이를 쿠션으로 사용해서 기대라.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쪽에 살이 별로 없어서. 아 이거는 좀 확실합니다. 이거는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이건 다른 사람의 무엇인가를 대신 해준다. 그것도 이제 내 앞에서 해준다. 그러면은 조금 기분이 많이 나쁘지 않을까. 물론 기분은 충분히 나쁠 수 있죠. 근데 나의 남자친구가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인간임을 전제할 때 내 친구가 앞에서 새우를 자기 손으로 정말 수월하게 잘 까고 있는데 그걸 막 제치고 내가 까주겠어 이럴 리는 없단 말이죠. 그럼 반대로 제 친구가 앞에서 고통스러워 하는데 남자친구가 그걸 방기한다. 전 그 모습이 더 정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 상황이 언제 발생하느냐, 어떤 때 발생하느냐의 맥락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허용 가능한 수준의 매너와 배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이거를 공리주의적으로 약간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약간 그 공리를 따져봤을 때 이제 새우를 안 까주는 게 훨씬 더 고통의 양을 좀 최소화하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이런 반론이 나오면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기분 나쁨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만약에 내가 나의 남자친구를 정말로 신뢰하고 정말로 존중하는 사람이다 라면 저는 화가 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조금 되게 컸어요. 배려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 그게 좀 더 정 떨어진다. 근데 그것도 약간 동의할 법해서. 이거 세우는 그러니까 그래서 못 가면 얼마나 못 간다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필수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키워드는 자유겠죠. 왜냐하면 그 소득을 벌어들인 사람이 그 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 꼭 나눠줘야 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뭔가 그 동기를 유발하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침수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피해를 덜 입은 지역에서 무조건 그 지원을 해줘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얼마나 사태가 심각한지 그리고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려줘서 그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다 보니까 한 사람이 기부를 시작하거나 한 사람이 도움을 주기 시작하면 나도 해야 되나라는 어떤 도덕적인 의무감 같은 게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도덕감을 제공하는 역할을 이제 정부나 국가가 해준다면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필수적인 곳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연수님께서 언급하신 순서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유를 근거로 드셨는데 물론 맞는 말인데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소득이 정말로 나 혼자서 번 건지에 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이클 샌더 한국어 공정하다는 영어로 그거 영어로 The Tyranny of Merit이라고 거기 보면 이제 능력주의에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어 맞아, 있거든요. 맞아. 샌델 교수가 강조하는 지점이 이거예요. 이 사회가 중시하고 있는 능력들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우리가 가진 소득이 과연 정말 100% 나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산출해낸 물건인가에 관해서는 다소 반론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시가 약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지역 간의 차이는 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성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 둘 간의 어떤 계급과 위계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조금 사례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까먹었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고 그 능력주의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나의 어떤 모든 소득과 나의 지금 모든 지위가 나 혼자로서 이루어진 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하는 바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럼 그 소득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죠. 그리고 예를 들어 월에 100 정도의 소득을 받았는데 그 100 정도의 소득에서 어느 부분이 정말 내가 한 거고 또 어느 부분이 남의 도움에서 비롯된 것이냐를 이렇게 수치로 따지기가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수치로 따질 수 없으면 내 마음이 향하는 만큼 기부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동의하고
그걸 계산할 필요도 없고 그걸 계산하는 데에 드는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고 그렇다는 점까지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선호에 이 일을 맡겨야 된다는 걸 의미하진 않거든요. 개인의 선호에만 맡기면 과연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냐. 막말로 여러분의 선호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세요 이러면 그쵸, 아무도 그쵸. 세금을 내지 그쵸. 않거든요. 이 토론의 요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국가 혹은 더 큰 어떤 대의적 기구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얼마나 강조하고 얼마나 강제해야 마땅하느냐에 관한 토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볼 때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니네가 알아서 하세요 라고 대의적 기구가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런 사고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런 사회가 있다. 우린 이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살고 싶지 않은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선택인 사회를 상상했을 때 과연 거기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어떤 유토피아 아니면 이상적인 사회와 가깝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면에서 전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는 쪽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주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까지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되게 의미가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여러 가지 답변과 이야기를 했지만 저의 이런 생각들이 되게 앞으로도 바뀔 수 있고 추가적으로 저의 가치관이 정립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가치관을 다지는데 좀 유익한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실은 엉덩이 주제가 가장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걸 토론을 잘 할 수 있을까 되게 두려웠는데 생각보다 잘 진행된 것 같아서 다행이고 저희가 말했던 요지들이 약간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뭐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 뭐 댓글이나 아니면 뭐 이메일 이런 걸로 소통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튜디오 러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토론 주제가 너무 근데 극한이라 1번이 차라리 3번 주제 같은 그런 거 토론을 해라. 그러면 그게 솔직히 더 쉬워요. 다른 거 하고 엉덩이를 넘어가면 안 돼. 네네네. 저 1번 너무 대면대면한데 갑자기 얘기하니까